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벌써 타임 레버리지의 8차 오프라인 컨퍼런스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도 같으면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과 에이플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항상 행사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신청까지 하고 참석비도 냈는데 장소 공지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사진 자체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갈수록 행사가 좀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한데요. 일단 국내의 그린랩스와 카탈라이트 리서치, 리플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를 필두로 한 엑사필 레저 생태계 참여자 C레벨들 오고요. 또한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디센트 개인 지갑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 제가 아예 디센트 본사 연락을 해가지고 총 책임자분 오실 수 있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디센트의 CBO 님도 오실 것 같아요. 이번 오프라인 컨퍼런스에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좀 구성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개인 지갑 아직 구매 안 하셨으면 고정 댓글 통해서 할인 링크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8차 컨퍼런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번 주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시지만 저한테 이런 서체를 또 써주셨던 우리 아마 저희 구독자님 중에는 가장 인생 선배님이시지 않을까. 올해로 딱 80세가 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통화를 한번 했는데 다임님 어떻게 해요? 저 80살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땅끝마을 거제도에서 발걸음 해주시는데요. 정말 보고 싶었던 에이플 회원님이십니다. 조심해서 올라오시길 바라겠고 이번에도 역시나 제주도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두바이, 이집트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항상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행사가 끝나면 더 초심을 다져야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46년생 구독자님 아마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실 텐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면서 안전한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 시세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기사인데요. 지금 KRX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금 1온스당 달러 기준 가격 3,200달러를 넘게끔 보여주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가 경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투자하시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과 금, 뭔가 좀 상관계수를 높게 가져간다. 비트코인이 가면 금도 가고, 금이 가면 비트코인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은 비트코인은 약간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듯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실물 금만 지속적으로 잘 나가는 모습,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온라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좀 크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격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은 약 10% 정도 하락했고요. 그 반면에 실물 금은 약 20% 정도 그 이상 올랐다 보니까 상관계수가 점점 깨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실물 금에 대한 수요가 기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중심으로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게끔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관세,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워딩까지 나오게끔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늘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장을 빠져나갈 때가 아니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회의 순간으로 포착을 해야 된다. 저는 여전히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였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너무 잘 나갔다 보니까 금같이 뛰어넘는 거 아니야? 대선 이후에 상관 개수가 변하고 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물 금은 5%가 하락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온라인 금은 20% 이상 급등하고 있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워낙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알트코인들도 특히나 XRP도 그때 많이 올랐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완전한 온라인 골드로서 주목받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자본이 재분배하고 있다,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었는데 지금은 잠깐 좀 그 상관계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실물 금은 가는데 비트코인은 못 가는 듯한 180도 다른 형상이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프랭클린 템플턴, 여기는 또 리플 XRP, 현물 ETF도 신청한 AUM 굉장히 높은 자산 운용사죠. 비트코인은 금보다는 오히려 나스닥과 같은 그런 기술주와 더 강한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치부되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에는 반박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낮고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보다 못 미치는 시장 캐파를 보여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실물 금을 대체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서부터 시티에서는 비트코인과 금과 삼관계수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항상 비트코인과 금과 같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과연 정말 상관관계가 깨진 걸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차를 두고 비트코인이 실물 금에 대한 가격 따라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과 실물금 상관계수 굉장히 낮아요. 0.15. 두 자산의 움직임이 비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회사 프로페셔널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창립자죠. 이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말하는 것처럼 금 많이 상승하고 비트코인 못 따라가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 곧 따라갈 거야. 금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앞서간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명한 투자자죠. 데이비드 폴리와 로렌스 레파드 역시 금이 선도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후행하는 패턴, 역사적인 패턴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한 개인의 분석일 수 있겠지만 저 또한 동의를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 중에 잠깐 좀 멈춰있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베어 트랩 구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금과의 상관계수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에서도 금값 연말 목표치를 1온스당 3,700달러까지 상향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안 좋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 가격만큼 많이 가준다면 알트코인 역시 더 큰 순환매 사이클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가치 하락 국면에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결국 정부는, 결국 연준은 돈 찢는 걸 멈추지 못하고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그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와 약달러 장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폐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희소한 자산, 결국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기. 우리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고무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 감히 한번 전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SBI와 리플이 나오고 있네요. 이미 2016년서부터 그들은 6대4의 지분 구조를 나눠 가지면서 SBI 리플 아시아라고 하는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고요. 최근 인수를 확인하면서 XRP 코인과 RLUSD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번에 약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암호화폐 M&A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었고 리플은 최초로 멀티 에셋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를 완전히 운용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최초의 암호화폐 기업이 되었다.
이 부분은 SBI 홀딩스, SBI 리플 아시아 합작회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리플사가 히든로드를 완전히 인수하면서 XRP와 RLUSD 앞으로 더 큰 파급을 보여줄 수 있다는 보고서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챗봇이죠. 그록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XRP 레저가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할 경우에 이 XRP 코인 가격이 30달러에 육박할 수가 있다. 28.55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리플 페이먼트가 확장될수록 XRP와의 상관계수가 높을 수밖에 없금 메커니즘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트랜잭션당 10드랍이죠. 0.00001 XRP가 소각되게끔 네트워크 안정성을 가져가게끔 짜놨기 때문에 리플사와 그들이 고안한 리플 페이먼트, 최근에 RLUSD 역시 통합하고 있었죠. XRP와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런 기사의 디테일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유튜버분들 기사를 통해서 XRP와 리플사가 관계가 없다. 결국에는 XRP를 버릴 것이다. 개인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등등 여러가지 퍼드 뉴스와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고요. 코어 잡으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이 그록에서 예측한 3조 달러 규모 같은 경우에는 히든로드의 연간 거래 규모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거. 또한 그록은 이렇게 말하죠. 리플은 앞으로 기관금융시장의 확장과 XRP 레저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레이어 1을 기반으로 한 국경간 결제 솔루션 리플렛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XRP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플렛 CTO 데이비드 슈워츠 역시 전통 금융시장에서의 트랜잭션이 XRP 레저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 인공지능 챗봇 그록의 예측치가 정말 맞아떨어질지 어느 정도 확률을 보여질지 천천히 한번 기다리면서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전문가는 XRP와 카르다노 에이다가 현재 상당히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과 카르다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밈코인의 대장격이죠. 도지와 시바 이누와 같은 기관의 채택을 받은 이런 알트코인들 상당히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거 우선 좀 우리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 최근에 옵션 거래 승인됐죠. 이제 마지막 명분거리 스테이킹이 현물 ETF에 완전히 편입이 되게 된다면 기관의 자금이 충분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리플과 카르다노가 계속 좀 묶이는 듯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리플의 공식 영상 인트로에서 카르다노의 로고가 나왔었다라는 거. 또한 찰스 호스킨스 역시 리플의 CEO와 CTO 함께 논의를 하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뭔가 그들끼리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충분한 가능성을 열 수가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시장을 리쉐이핑, 재정의하면서 리플사가 중심축으로 들어갔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면서 개발도상국을 타겟팅하고 있다. 결국에는 통합이 되며 리플 원장 위에 가동되는 시기 저는 개인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EORCB라고 하는 유럽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죠. XRP 레저 위로 올라오는 거 완전히 확정이 되면서 소시에테 제네럴 자회사죠. SG4G를 통해서 이니셔티브가 주도되고 있다. 확인 사살을 할 수가 있고 이미 그들은 메타코, 리플 커스터디로 리브랜딩이 됐죠. 완전히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영국 및 유럽 지역 상무이사인 리플의 임원을 통해서 마침표가 찍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전문가는 또 이렇게도 말하네요. 리플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나더라도 XRP 아마 급등하지 않을걸? 라고 하면서 약간의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기사가 뿜어지고 있습니다.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났을 때 약간의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연출할 수도 있겠죠? 많은 개인들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요. 한 소문에 의하면 블랙록은 이미 XRP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찌라시 같은 게 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을 파보게 된다면 이미 블랙록을 만든 세력, 연준을 만든 세력과 XRP를 만든 세력이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리플의 초기 투자자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미 블랙록은 직간접적으로 XRP를 투자 및 소유하고 있고요. 유계자본의 뿌리인 로스차일드 가문 역시 SBI를 통해서 역시나 리플의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한 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JP모건도 움직이는 듯한 모습, 키네식스로 리브랜딩이 됐죠. 얼마 전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 라이브를 통해서 JP모건의 움직임, JPM 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네트워크에 올라가 있으며 키네식스가 리플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된 ISO 2002가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생겨나는 게 더더욱 중요하겠죠. 이 FedNow 서비스, FedWire 펀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고 리플과 연관성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8시에 또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 라이브에서 천천히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